일단은 메이저 위주로 먼저 시작을 많이 진행을 한 다음에 잡주로 분석을 마지막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잡주도 한 번씩 섞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빗썸에 있는 정말 시총 낮은 잡주도 분석하는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체크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아지트 코인을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최고점에 가로줄을 넣고 최하단 부분 반등 나온 자리도 가로줄을, 여기서도 최하단 부분 가로줄, 그리고 여기도 사실 우선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고, 이런데도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고 좀 볼 것 같고, 여기에 찍기에는 이 구역도 너무 좀 가까워서 가로줄로 선택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이 결과 이후에 나왔던 여기 자리가 좀 더 의미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선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의미가 있냐라고 좀 봤을 때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역이 뭔가 저항이 나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저항대가 저항 지지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주고 싶지는 않은 형태인 것 같은데 앞으로 봤었을 때는 이 구역이 좀 더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좀 더 가깝죠. 과거보다는 이게 더 시간적으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요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잡주를 이것만 그어 봤었을 때 느끼는 바로는 이게 좀 시총이 있는 코인이었으면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뚫고 지지받는 것 같지만 여기서 뚫리고 그게 다시 올라오고 뚫리고 뭔가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때 가서는 이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 꼬리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나중에 깨질 때 심각하게 좀 깨졌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보고 이 꼬리까지는 버텨야지라고 했다가 더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여기서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 영역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구역까지는 이 구역이 저항이 가장 심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시장과 이 아래에 있는 시장을 딱 2등분으로 한다면 전 이 구역과 이 구역인 것 같아요. 이 윗구간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그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줄로는 이렇게 좀 해볼 것 같고 이제 추세줄을 좀 사용을 해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점과 이 두 번째 점을 연결하면 이 구역 그대로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추세에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도 한번 우선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전에도 깨진 게 보였지만 이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선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좀 그려놓을 것 같고 또 한번 이것도 좀 그려볼까요? 굳이 지금 이걸 안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저점이면 여기가 되겠죠. 한번 이거를 지워서 보면은 이런 형태? 결국엔 이 선과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구역대가 좀 바닥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을 때 여기서 만약 매수를 받았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계속 샀다가 이제 깨지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뚫으면 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부분인 거죠. 채널까지 좀 이런 식으로 그어 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좀 지워볼게요. 그냥 단기적으로 저항 구역인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자리가 결국에 저항이거든요. 여기도 결국에는 꼬리로 계속 남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 구역까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뚫고 지지받고 가고 추세선을 또 밑에서 여기서도 채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랑 고점 찍고 나온 여기를 이렇게 저는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형태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2배 확장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단타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역, 지금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가로줄을 똑같이 단기간 시간 내에서 그려보면 그게 단타 진입점은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1차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자리에서 우선은 이 코인을 산다라고 할 때는 매수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잡주다 보니까 최대한의 저점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채널의 하단 부분에 닿거나, 차라리 이런 구역의 수평 지지대를 잡아서 이 구역에서 좀 매수를 받는 게 가장 보수적인. 첫 번째는 패러럴 채널을 그은 채널,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기존에 내려오던 큰 하락 채널 있죠. 그거에 대해서 리트하는 부분. 뭐 이거는 단기간적으로 내려오면 결국에 이 구역이기 때문에 똑같을 것 같지만, 좀 나중에 내려온다고 할 때는 이 선이 그 세 번째 매수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매도 타점은 이런 구역에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이제는 여기를 뚫을 거라고 좀 봐야 돼요. 이 구역은 나중에 다시 도달할 때는 뚫을 거라고 좀 봐야 되고,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차라리 1차 매도가 여기,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뭐야, 제가 선을 잘못 지었구나. 이걸 전 채널로 그때 아까 그렸었잖아요. 우선 이렇게 했었을 때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매도하고, 그 채널의 상단이기도 하죠. 상승 채널에. 두 번째로는 전 이 구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구역,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더라도 200%는 되긴 할 것 같은데, 진짜 불장이 오면 사실 200%로는 의미가 없죠. 못해도 10배가 나오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자리거든요. 고점을 한번 탈환하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불장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나중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 가격이랑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비트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런 구역에 도달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구역이 한번 깨지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비트가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거든요. 그런 자리를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다 해봤지만, 뭐 제가 지금 두 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구간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구간에서 좀 어거지로 사실 올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만 안 맞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메이저랑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중에 여기서 안 나올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신뢰도라기보다는 좀 더 예상외로 움직이는 게 잡주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